그리면서 나누어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크거나 작은 두려운 대상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보통은 그게 자신의 약점이니까 남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죠. 도저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고 그 실체를 마주하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극복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대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영어였고 다른 하나는 수영이었어요. 왜 둘 다 영자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영어와 수영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것인데요. 어릴 때 저희 아빠가 전화 영어 수업을 들으셨는데 엄마가 그 김에 저도 영어 수업 같이 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억지로 시켰었어요. 그런데 저는 천성이 낯선 사람을 엄청 경계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였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집 전화 벨소리가 울리기만 해도 수화기 넘어 미지의 상대와 통화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전화도 못 받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거든요. 그 정도로 겁쟁이였던 제가 심지어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인과 통화를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냥 수화기를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원어민이 뭐라 말을 하면 겨우 울먹이면서 pardon 밖에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린 제가 유일하게 아는 표현이었거든요. 그 후로 원어민과 영어로 대화하는 일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시험 공부는 할 수 있어도 대화를 하는 건 너무나 큰 공포였어요. 수능 이후로는 정말 영어와 척을 지고 살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서로 소통하려고 언어를 배우는 거지 시험을 잘 보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로 대화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거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용기도 의지도 없었어요. 이대로 살아도 한국에서 살아는 지니까요. 그러다 회사에서 매달 무료로 화상영어 어학 지원을 해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무료 사내복지는 당연히 이용해야지.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랑 화면으로 대화한다고? 그것도 영어로? 안 돼. 난 못해.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으면서도 영어로 대화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제 자신에게 문득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반년 동안 혼자 어플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용기를 조금씩 충전했어요. 공부도 거창하게 하진 않았어요. 하루에 한 문장만 배우자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러다 새해가 되면서 화상영어 도전해보기로 목표를 잡았어요. 신청하고 수업 첫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청심환을 먹어야 할 정도로 덜덜 떨면서 수업을 기다렸어요. 지금이라도 도망칠까? 수업 짤까? 아니야, 수업률 저조하면 어학지원금 안 준다는데 해야지 어떡해. 그래도 10분 수업이니까 10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 겨우 수업을 끝냈을 땐 추운 1월이었는데도 온몸이 땀범벅이었죠. 하지만 매주 수업을 진행하면서 긴장은 서서히 줄어들고 주 2회 10분 수업을 주 5회 15분씩까지 늘려갔어요. 게다가 어플로 공부했었던 표현을 기억해서 수업 때 사용하니까 원어민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와, 이게 통하네? 그러면서 무섭기만 했던 영어 대화가 좀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가끔 휴가로 수업이 펑크나서 다른 낯선 원어민과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진땀이 났지만 나중엔 어떤 강사님인지 확인도 안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절 보면서 나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느꼈죠. 그렇게 퇴사하기 직전까지 화상영어 수업을 꾸준히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 영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문법 다 무시하고 생각나는 단어 먼저 뱉는 수준이에요. 남들 보기에 그리 대단한 영어를 구사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과 달리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자체가 제겐 큰 의미였어요. 그 다음으로 두려워했던 건 수영인데요. 이것도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수영 학원을 보냈다가 이렇게 보니 우리 엄마가 너무 빌런 같기는 한데 그 당시 수영학원 강사님은 어린 저를 다리도 안 닿는 얼음 풀장에서 가르쳤었어요. 강사님이 제 조그마한 몸을 붙잡고 크게 소리치면서 가르치는 게 어린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수영장이 또 목소리가 엄청 잘 울리는 공간이잖아요. 제 기억에 굉장히 엄한 강사님이었고 게다가 좀만 잘못해도 빠질 수 있는 얼음 풀장에서 배우자니 공포감만 극대화되었죠. 그렇게 기초 수업을 얼음 풀장에서 배우고 어린이 풀장에서 줄 서서 킥판 잡고 수영하는 걸 시켰어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수영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애들은 이어서 수영을 하는데 말이죠.
그 일로 엄마는 강습이 아닌 자유반으로 바꿔줬고 저는 어린이 풀장에서 물놀이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귀가 물에 잠기는 것조차도 끔찍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물속에서 발이 닿지 않는 느낌도 극도로 싫어해서 구명조끼를 입고도 깊은 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인이 돼서도 물과는 담을 쌓고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지장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디스크 내장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1분도 앉아있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회사 일은커녕 이 다음에 하고 싶었던 제 개인 작품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짧은 인생에 가장 좌절했던 순간이었는데 평생 그림을 못 그리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영을 처방해 주셨어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귀도 못 담그는 내가 수영을 해야 허리를 고칠 수 있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번 생에는 절대로 할 일이 없다고 여겼던 수영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강습을 들었다간 또 풀장 구석에서 못한다고 울어버릴 게 뻔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엄마와 어린이 풀장에 가서 잠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귀가 잠기는 느낌이 너무 끔찍해서 절망이었어요. 나 대체 이 상태로 수영을 어떻게 해? 물에 뜰 수는 있나? 호흡은 가능한 거야? 매일매일이 공포였고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영장에 갔던 건 허리를 고치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절실함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귀까지 겨우 잠수하던 걸 정수리 끝까지 잠수하고 풀장벽을 잡고 발차기 하다가 1초, 2초, 3초 정도 손을 놓아보고 겨우 몸에 힘을 뺀 정도가 되어서야 초급반 강습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그 정도가 되니 진도를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아니, 강습 후반에 저는 어느새 초급반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같았어요.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얼굴도 못 담그던 내가 가장 앞서서 자유형을 하고 있다니. 그렇게 저는 요즘도 매일 빠지지 않고 수영장을 가고요. 여러 가지 영법도 구사합니다. 다행히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요. 아마 과거의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절대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저는 몇 년 사이에 저의 두려움들과 맞서고 더 나은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게 무엇이든 사실 극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저처럼 지장이 생겨서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눈 딱 감고 직면해 보세요. 그 실체는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은 훗날 제게 힘이 됩니다. 나 모르는 원어민이랑 영어로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물에 얼굴도 못 담그던 사람인데 이젠 매일 1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이나 앞으로 생길 두려움들도 난 극복할 수 있어. 이미 그런 사람이니까. 제 나눔이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